투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소외주를 찾아서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곧 오를 거라는 걸 알더라고요. 잘 맞았던 것 중에서 아 이런 근거로 지금 올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올랐다. 케이스 하나만. JYP였던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언제쯤 알려질까라는 거는 아 요번에 이 아티스트가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그 직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적극 투자를 해놓으면 뭐 그런 생각들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도 JYP를 보면 네.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거나 발표를 할 때 잘 될 거다라고 다 생각할 거잖아. 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전에 사야지?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선행되는 거고. 예. 그게 얼마나 앞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앞당겨질 텐데 도대체 그거를 1년을 앞당겨야 되는 건지 한 달을 앞당겨야 되는 건지 얼마나 앞당겨야 되는 여기서 이제 진리의 이제 케바케가 나오는 게 거는 있어요. 저희가 미팅을 가게 되면 여쭤봐요. 최근에 미팅이 많으냐.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네, 주식 담당자들한테. 바쁘시겠어요? 최근에 미팅 많으세요? 하면 아니요. 이제 처음 뵀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관심이 없는 소외주구나. 사실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해보면은 조금 느낌이 오죠. 왜냐면 한 달 약속이 이미 다 잡혀 있다. 그럼 관심이 많은 거니까. 그건 되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럼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테크닉이네. 그래서 전화를 해보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너무 많아서 요 날에 모아서 하는데 1대1이 아니라 1대 다라도 괜찮냐 라고 하면은 그런 데들은 사실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근데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미리 사놓고 탐방을 가요? 아니면 가서 사요? 탐방을 듣고 사요? 근데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은 매매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어서 펀드 매니저분들은 그러니까 사놓고 가면 바쁘면 이미 늦은 거고 가서 사는 거면은 바빴을 때 살 수 있는 타이밍인 거잖아요. 이제 매매하기 전에 먼저 탐방을 가죠. 탐방을 먼저 가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편입하는 그 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 써야 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네. 이거 되게 좋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한 2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야. 약속을 잡고 약속이 잡히면 안 가. 또 다른 이름으로 약속을 잡아. 근데 갑자기 약속이 안 잡히면 그때부터는 IR이 막 몰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사도 되겠네. 사고 싶을 때. 그러면 단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회사는 한 몇 개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세요? 저는 5개 내외. 5개 내외? 되게 집중 투자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현실적으로 다 못 본다 생각이고 관심은 저도 많아요. 이것도 조금 보기도 싶고 보고 싶고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5개 종목은 이제 말씀해 주기 어려우실 테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죠? 5개는 어떤 산업에 있어요? 5개요? 네. 그냥 산업만 말씀 산업만. 소위 약간 자산주입니다. 5개가 전부 다 영업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자산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그래요? 올해는 수익률 되게 좋으시겠네요. 아니요. 벌었던 분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 매크로를 많이 보시는데 자산 가치주는 진짜 매크로랑은 너무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연준이나 뭐 그 금리나 이런 걸 많이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하락이라는 거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폭락은 사실 모두가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대폭락에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금리하고 보통 영향이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을 열심히 이제 파고. 지금의 그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경고는 많잖아.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얼마 전에 뭐 패드랑 뭐 연준이랑 뭐 재무부 장관이랑 나와서 자산 가치 너무 고평가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인플레이션 위기다 막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별로 급락은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이제 그 위기가 오게 되면 금리를 팍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QE 해서 자산 매입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이 좀 좋아지면 QE를 그만하고 금리도 올리고 그러고 날 때까지
세상이 그렇게 흉흉해지질 않아요. 실제로 QE를 줄여나가거나 금리를 올릴 때에는 그 속도나 모든 게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느리게 갑니다. 근데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요. QE도 끝났고 금리도 상승하다 어느 순간 멈춰요. 그러고 가만히 가요.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1950년대 이후인가 14번인가 있었고요. 그 중에 11번인가가 폭락이었습니다. 금리를 다시 올리고 쥐기 전까지 안 온다. 네네. 인데 사실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은 그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때 와서 그나마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었는데 네. 이미 내린 상태에서 또 그게 오면 그 다음엔 할 게 없다. 마이너스 가면 되죠. 마이너스 가면 된다. 레이 달리오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되게 자주 했었잖아요. 네네. 이미 이자율이 바닥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기가 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오는 건 그 전에 있는 짜잘한 위기들도 아니고 대공황 같은 위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자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동의 안 하신다? 솔직히 레이 달리오가 최근 한 1년간 좀 틀렸어요. 자주 틀려요. 자주 틀리더라고요. 사실 이제. 네, 맞아요. 자주 틀려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매크로는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른 거를 공유하는 거니까 사실 뭐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논리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그냥 주고받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겠죠.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만약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2% 3% 가면 해결이 된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금융시장이 금리가 플러스일 거라는 가정으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맞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가정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모든 개념은 금리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다. 그러니까 플러스일 거다라는 말은 0이어도 어떻게든 껴맞추면 성립은 하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성립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게 언제적에 그런 일이 있었냐면 케인즈가 사실은 대공황을 이제 해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죠. 케인즈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정책을 펴자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거는 안 된다. 그지. 지금은 일단 다 그거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금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돈을 푸는 거를 사실 지금 어떤 뛰어난 경제학자들조차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경제 정책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뭐 워렌 버핏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 누가 질문을 했을 때는 워렌 버핏이 확답은 피했지만 모든 경제 정책에는 그러니까 결과가 따라온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얼버무리면서 관련된 답을 피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정책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QE는 나쁜 점이 뭐예요? 빈부격차를 너무 일으키는 거예요. 물가 상승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QE라는 것 자체가 이게 돈 푸는 경로가 이제 직접 호주머니에 돈 꽂아주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이어야지 혜택을 본다는 거죠. 직접 혜택을.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자산의 가치라는 거는 주식만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부동산도 자산의 가치고 원자재 이런 게 다 오르는 거잖아요. 부동산과 원자재가 오르면 원자재로 물건을 만드는 물건 가격도 오르는 거고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월세도 오르는 거고 결국 소비재 시장한테 그 가격 상승이 연동이 돼서 소비재의 물가도 시차만 다르지 결국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정책을 쓸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최선의 책은 아니고 차선의 책은 된다고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최선책이 뭐냐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자산가들이 맨 먼저 거기가 위기를 탈출하고 시차에 걸쳐가지고서 임금 노동자들한테까지도 혜택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혜택이 임금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오는 그 순간 물가가 오르니까 혜택이 안 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과열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안 했다면 이라는 거죠. 이제 굉장히 흉흉했을 거다. 그죠.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산가는 혜택을 받고 자산가들은 혜택을 보셨고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이렇게 압구정에서 일도 하고 계시지만 자산가는 혜택을 보셨고 이제 그 악영향이 물가에 점점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나왔고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오른다?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대부분이 다 똑같은 얘기,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플레가 온다 하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는 반드시 온다. 맞죠? 단기적으로 인플레 옵니다. 안 온다라고 페드나 이런 백악관에서 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안 온다. 제가 볼 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한 100명의 참여자가 있으면 대부분은 이 논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컨센이 모여 있는 적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과다 인플레가 올 수 있거나 하는 뭔가 여기서 하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벤트가 뭐일까 한다면은 만약에 누군가 미국에서 나와서 금융 규제를 막 풀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돈을 풀어서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쓸 거니까 승수 효과도 날 거다. 이거는 논리가 안 되는 거네요. 기존에 왜냐면 지금 푸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전에 풀던 돈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거나 우아하지만 기존에 스탁으로 쌓여있는 돈이 너무 많은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증분을 봤을 땐 그런데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이제 그럼 진짜 대세를 바꿀 만큼 큰 돈이냐 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광우님은 어제 펀드 매니저 생활도 하셨고 지금 개인 투자도 열심히 하시는데 유튜브는 그냥 이렇게 드림용이에요? 네. 일단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그 저의 열망, 말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달라. 아니요, 주식에 대해서 뭔가 주식 얘기가 항상 재밌잖아요. 밤새 할 수도 있고. 근데 펀드 매니저 때 못했으니까. 전혀 못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좀 심각한 면이 있어서 자꾸 다큐가 되는데.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유,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왜 얼굴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딴 데서 인터뷰하실 때는 얼굴 다 공개하시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할 때 집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집에서 되게 편안한 그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하는 게 저도 좀 편하고. 근데 얼굴이 나와야 구독자도 더 늘지 않을까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들 하셔서 저는 이제 얼굴이 나오면 차라리 구독자를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어차피 공개됐으니까 고민은 있는데 근데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일단은 근데 모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죠. 앞으로 곧 있으면 이제 크로마키 사시고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조명 이렇게 하면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6번가 채널이잖아요. 네네. 근데 84년생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질문은 근데 너무 진부할 것 같아서 저는 진부한 질문은 안 드려요. 내 질문은 86번가가 815 머니톡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약간 헷갈리게 만들려고 1하고 5하고 붙여놓으면 6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815 머니톡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죠? 815 머니톡에 이 네임 밸류를 묻어가려는 그런 게 있는 건가? 아니요. 제가 이제 잠깐 그냥 이제 해외에 잠시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살았던 동네가 이제 86번가여서 그래요? 한번 써보자 해가. 근데 왜 한국 주소로 안 하고 미국에 잠깐 살았던 걸로 사대주의가 좀 반영이 돼 있나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런 솔직한 거 너무 좋다. 어제는 너무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